월지 정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간과 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은 식신의 운명입니다. 식신, 예로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 하나를 꼽으라 하면 식신이었습니다. 식신이라고 하면 어떤 기본 의식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식신, 그러면 식신이 잘 생기면 재성이나 관성 부럽지 않다. 그래서 식신유기하면 승재관이라 이런 말도 나오곤 했습니다. 근데 보통 현대에서 해석을 할 때 천간에서 식신의 운이 왔을 때는 내가 뭔가 움직여서 나의 기본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는 좀 윤택하게 확장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다만 이 기라고 하는 글자가 사주에 다른 글자에 의해서 힘을 받을 때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런 현상들은. 만약에 이 월지 자체가 만약에 4나 5 이렇게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기 자체가 여기서 거의 그 왕지와 관록지의 세력을 갖기도 하지. 또는 미라면 기가 이 미에서 어떤 양인의 기운을 갖기 때문에 이런 식신에 확장하고자 하는 현상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월지 자체가 뭐 해라든가 자라든가 축이라든가 하면 기가 이 해에서 태지나 절지나 뭐 양지고 이렇게 세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신은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의식주 확장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 기라고 하는 식신이 달라지는 현상이기도 하지. 자, 그러면 해라는 것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 정일간한테는 역시 병일간과 마찬가지로 천을기인에 속합니다. 근데 병일간이 해를 봤을 때는 천을기인이면서 편관에 속했지만 정일간이 해라는 글자를 봤으면 정관에 속하게 됩니다. 자, 정관과 편관의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 조직에 들어가거나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얘는 나의 위험을 동반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나의 희생을 동반해가면서 어떤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동반하면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정관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나의 희생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병도 굉장히 내년이 기회가 되겠지만 어찌 보면 병보다는 정일간한테 내년은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일간한테는 해라고 하는 대지가 천을기인이면서 정관으로 작용을 한다. 이 세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 정일간 말고 호랑이띠한테는 해가 겁산에 해를 받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의 내용을 갖고 오늘 사주를 해석하겠습니다. 자, 애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애정운은 바로 결혼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남자들한테 정관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요, 보통 이때 뭐 조심을 할지 모르지만 현상 쪽에서 보면 혼전 임신이 되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혼전 임신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것보다 결혼을 빨리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신혼 때에 애가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귀한 집안의 어떤 자손이라면 내년은 어떤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결혼이 늦어졌던 사람이라도
호랑이띠의 정인간이라면 내년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정관의 운은요, 여자도 결혼하기에는 최고의 운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보통 편관의 운에도 결혼을 하지만 한 이것저것 마음에 들면 한두 개가 마음에 안 드는 약간의 그 최고의 만족도를 갖고 결혼하기는 어렵지만 결혼 운이 열리게 됩니다.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요. 근데 정일간 같은 경우에는 정관의 운이기 때문에 대체로 내가 꿈꾸고 만족했던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이상형이다 생각했던 사람과 결혼 운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결혼이 열리는 거지 잘 산다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사주에 따라서, 내 남편 복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조건으로 살아갈 때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부는 사주에 따라, 대운에 따라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내년은 남녀 모두에게 결혼하기에는 정일간한테는 최고의 운이 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은요, 역시 계약에서 나옵니다. 납품계약에서 나올 수 있고요. 일종의 결혼도 계약입니다. 어떻게 되면 평생 동안 가지고 갈 수 있는 종신계약이겠죠. 그런데 천을귀인이 있고 정관이 있는 것이니 그 계약은 나한테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그러니 그런 계약이 있으면 체결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조직과 조직에 납품계약을 맺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일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개연성 매우 높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내년은 가능합니다. 계약이라 하면요, 어떤 문서 쪽의 계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을 기인이 임하고 내가 정관의 기운이 강해질 때 나한테 문서적인 획득을 하기에는 매우 좋습니다. 자, 천을 기인은요, 어떤 노하우를 얻기에도 좋고, 또 깨달음을 얻기에도 좋고, 어떤 취업이나 계약이라든가 어떤 문서적인 이득, 이런 모든 쪽에서 매우 좋아요. 근데 정관이면서 어떻게 문서적인 이득을 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해 중에서 장생하고 있는 갑이라고 하는 기운 때문에 이것이 정인의 기운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계약이 나의 재산의 증식의 핵심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다만 개인적인 투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인 투자 또한 계약이 아니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 계약을 하신다면 차라리 펀드 회사나 사모회사나 어떤 커다란 회사, 그 자금을 운영하는 큰 회사에 계약을 맺어서 투자하는 방식이라면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그것도 내년 하반기 정도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다만 내가 주식이라든가 현물,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현물 같은 것을 내가 내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분이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요. 과정도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문제인데요. 나한테 천을 귀인이 오는 것은 정관의 형태로 오게 됩니다. 정관의 형태로 왔으니 내가 큰 조직과의 계약에서 천을귀인의 도움을 받고 내가 길한 것이 펼쳐지지, 내 개인의 투자했을 때 천을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된다? 이거는 확장 해석이고 해석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투자라는 것은 절대로 규모 들이지 마시고요. 기왕에 투자하신 분이라면 현금 확보에 주력을 하십시오. 내년 말쯤 되면, 기해년 말쯤 되면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한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상반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가장 투자된 상품을 현금화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취업은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은 정일관한테는 최고입니다. 내가 원하는 큰 기업에 들어가는 것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진급운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국가라든지 기업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진급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 나의 공직이나 어떤 사회활동을 할 때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일이 있구나. 어떤 단체 같은 거에서 단체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가령 뭐 어떤 CEO 클럽에 가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라든가 있을 때 여기서의 어떤 단체장에 대한 소위 이걸 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떤 CEO 가정 모임의 회장이 되거나 사무총장이 되거나 어떤 조별 모임의 회장이 될 수가 있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또 내가 아무리 조기 축구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갑자기 회장으로 추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취업운도 좋고 진급운도 좋고 감투운 또한 되게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지요. 자, 시험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은 취업운이 좋으니 시험운 또한 매우 좋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해년이 정일간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 모든 일간을 통틀어서 10개의 일간 중에서 정일간한테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다. 다만 띠에 따라서 신살이 달라지니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 또는 조건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애정운도 좋고 취업운도 좋고 시험운도 좋습니다. 그러니 내년은 정말 축복의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일간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모처럼 오는 좋은 기회를 마음껏 향유하십시오. 그런데 호랑이 띠라면 겁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은 나쁜 것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고수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 근데 그것들 내가 일이 잘 되면 웬만한 사고는 다 그냥 간단하게 봉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면서 그냥 지나가는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업은 제조하시는 분들, 내가 생산 공장을 만들어 제조하시는 분한테는 이때는 납품의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계약으로요. 그래서 커다란 업체, 안정적인 공급처를 뚫으십시오. 나한테 어떻게 그런 일도 없었고 나는 그냥 조그만 데 납품만 하고 살았는데 그러신 분이라도 새로운 기회는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새롭고 큰 데서 안정적인 계약을 맺을 때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생각한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겠죠. 그건 뭐냐? 천을기인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정관과 겁살의 영향 때문에
새롭고 내가 마음만 먹었지만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큰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시고 계약 체결을 원하시고 행위를 하십시오.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조에서 시설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종업원 문제라든가 작은 문제는 철저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시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은 작은데 내가 납품을 딱 굉장히 많이 따왔는데 갑자기 시설이 고장나서 또는 그 생산하는 인력이 문제가 돼서 뭐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모처럼 한 계약이 안정된 계약이 생산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차질을 빚게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 생산시설 또 종업원 관리에 대해서 다른 해보다 좀 더 각별한 주의와 미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비책을 같이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통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년 괜찮습니다. 새로운 큰 곳에 뭐 마트라든가 새로운 곳에 납품을 하는 것들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도전하십시오. 개인 고객으로 하시는 분들 개인 고객보다는 안정되고 좀 대규모의 매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성사시키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안 된다고 느껴도 노력하면 누군가의 큰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은 계약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납품 계약을 맺었으면 그것의 물건의 안정적인 공급에는 조금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 공급 라인 그 부분을 좀 더 다양화시키는 노력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일간, 호랑이띠 정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